네, 안녕하세요. CJI 연구소의 이윤영입니다. 원래는 한국언론연구소의 이윤영인데요. 조금 이게 유튜브가 CJI 연구소로 이름을 가졌고, 거기에 한국언론연구소가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 등장한 인물은 우리 CJI 연구소의 캐릭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도라에몽이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문제가 뭐냐면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우리의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죠. 자, 도라에몽도 가끔 이제 출연이 되겠죠? 도라에몽입니다. 자, 우리가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멋진 시사로, 나이가 들어서 놀러 가지를 못한다고 많이들 그래요. 일만 하다가 너무 억울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저축을 하면 노년이 또 삶을 잘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또 이것도 또한 맞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말이 누가 옳겠습니까? 사실 둘 다 맞는, 창과 방패 같은 모순이 생기는 이상한 논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돈이 없으면은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했으면 여행 가더라도 그 역사의 문화도 잘 모르고 놀 수 있고 어디 숙박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노년이 돼가지고 놀러 다닌다? 이것도 그렇게 옳은, 바람직하고 또 더 즐거운 방식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다 옳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돼요.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끝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놀이처럼 하게 되면은, 엄청 이상적인 이야기겠지만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그렇게 크게 고민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젊었을 때 일을 하고 마치 그것이 자신이 노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이상적인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해줍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공교육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두 개가 일치가 안 되는, 노년에 가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때 가서 놀 수도 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죠. 자, 그렇다면 이 공교육이 해줄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럼 누가 찾아줘야 됩니까? 역대 정부에서 이걸 사실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탓입니까? 우리 탓입니까? 공교육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부 탓입니까? 사실 그건 아닙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공통 분모, 우리의 내면, 누구에 앞서서 내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대학의 서열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정원도 축소시켜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하나의 엘리트로 스스로 올라가고 싶었던 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배를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지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죠. 자, 그렇다면 아직은 우리가 늦지 않았다? 이거 말 이전에 우리는 그것을 사교육의 문제거리로 돌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되죠. 그건 진짜 큰 논란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사교육이 문제거리다, 호화스러운 일타 강사들의 그 삶들이 있었다.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학생들의 스승이죠.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그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스승이죠. 그들의 호화스러운 삶은 그들만의 노력도 무시할 수도 없고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부유함은 부유함대로 우리 사회가 굉장한 멋진 사회였다면 그 부유함을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벌어졌어요. 노년의 삶이 되었을 때도 우리는 뭐예요? 그때 놀러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죠. 그 이야기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그 공교육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제일 먼저 찾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국영수를 공부를 해봤자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고고학자가 된다면 그 문헌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의 언어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언어 교육은 그때서 엄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교육은, 사교육은 다 드립다 그 지식을 주입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른의 탓이라는 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우리는 자와 우를 편가르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닌 그걸 뛰어넘은 우리 어른들의 문제죠. 자, 그렇다면 하나 한 가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대입적으로 한번 늘려보십시오. 그리고 대학 서열도 국립대학을 통합시켜서 서열을 좀 줄여봅시다. 그리고 이 지역에 가까운 대학을 한번 진학을 해서 시든 도든 국가든 거기에 설립된 곳에서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면 이 서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시스템을 정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국립대 통합, 지자체 시립 도립에서 설립된 학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것들이죠. 사교육이요, 문제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요즘은 엄마 아빠께서 맞벌이 하느라 집을 비웁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에 도우미, 생활에 도우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공교육은 그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 진로 탐색을 하는 데는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워낙 부족합니다. 그걸 누가 해줘야 됩니까? 바로 우리 어른이 해줘야 되고 공교육이 해줘야 되고, 부족한 공부는 공교육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사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나가면 됩니다. 균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그 시사적인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우리의 시사적인 문제는 다룰 때는 좌우, right and left에 국한해서 풀면은 이 내면, 우리 삶에 대한 내면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어른의 문제, 대중의 생각의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이뤄나가야 됩니다. 국립대 통합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한국 국립대 서울 캠퍼스, 인천 캠퍼스, 수원 캠퍼스, 경기도 캠퍼스, 전남 캠퍼스, 전북 캠퍼스, 제주도 캠퍼스, 이런 대학들이 우리에게 마주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지역 대학에 가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도 있죠. 사립대학은 설립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전통적으로 그걸 보호를 해주고 그들의 사학 이념대로 설립한다면 그 뜻이 좋아서 그 대학을 찾는 그런 학생들도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가, 공교육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오로지 공교육, 그것이 도구 과목으로만 집중해서 가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